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리츠 담당하고 있는 이경자입니다. 오늘 2025년 국내 상장 리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는 국내 리츠 시장에서는 역대급 규모의 유상증자가 실행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주가 하락기마다 제기되는 것은 스폰서 리츠와 그리고 스폰서 간의 이해상충 리스크입니다. 2023년 말에도 SK 리츠가 SK 하이닉스의 수처리 시설 편입을 결정하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큰 폭 주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하나리츠의 유상증자와 그리고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당시 언론이나 시장에서는 스폰서 리츠에 대한 리스크를 제기를 했으나 미국에 있는 국고채 금리 상승이 더 큰 영향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 말에도 SK 하이닉스의 수처리 시설 편입 당시에는 이러한 이슈보다는 오히려 금리 이슈가 더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스폰서 리츠와 스폰서 간에는 이해상충에 대한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은 다소 과도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1조 원의 유상증자 이후에는 국내 리츠들의 체력이 레벨업 된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SK리츠 같은 경우는 2023년 말 유상증자 이후에 체력이 강화되었고 최근에는 SKC타워를 향후 유상증자 없이 단지 차입만으로 편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레버리지 효과는 주주의 다일루션을 극히 최소화하면서 DPS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신한 알파리츠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개의 자산을 유상증자 없는 자산 편입으로써 DPS를 상승을 시켰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이러한 과거 보였던 레버리지 효과는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상증자 효과는 자산 편입을 통해서 외형도 증대가 되었지만 LTV도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부터는 자산 재평가를 함으로써 배당 가능한 이익의 자산 재평가 차익이 반영이 되지 않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리츠 같은 경우는 이번에 SKC타워를 유상증자 없는 차입만으로 편입을 하고 나서도 현재의 신용평가 등급을 유지를 함으로써 향후 LTV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DPS 상승과 그리고 외형 확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한 알파리츠는 그간 취득가 기준으로 LTV가 산정이 되면서 다소 높은 69%의 LTV를 보였으나 향후 자산 재평가 시에는 60%까지 내려가고 이를 통해서 기업 신용 등급은 기존의 트리플 B 플러스에서 최소 A 마이너스 혹은 A0까지 기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신용 등급이 상향이 될 경우에는 차입 조달 금리가 하락하고 결국은 배당 상승으로 귀결됩니다. 또한 리츠들의 자구 노력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배당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롯데리츠는 이번 유상증자 이후 2028년까지 가장 긴 배당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현재의 배당 수익률 시가 기준으로 6%인 배당 수익률은 2028년까지 연평균 100bp씩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리츠에서 많이 나타나는 중장기적인 배당 가이던스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폰서 리츠의 경우 스폰서와 시너지 추구 본격화입니다. 그간 시너지가 모호했던 D&D 플랫폼 리츠는 이번 유상증자와 명동 N빌딩 편입으로써 스폰서인 SK D&D 자산을 처음으로 편입했다라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스폰서의 자산 편입과 함께 스폰서가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주 수익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정부는 고질적인 PF 위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PF 방식이었던 PFV라고 하는 비이클 대신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 자본의 2배 내에서만 차입이 가능하고 자본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만큼 자본력이 높은 주체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취득세에서는 쉐어딜을 통해서 간주 취득세 2.2%, 혹은 프로젝트 리츠를 상장 리츠가 편입할 경우 합병 방식으로 할 때 합병 취득세 0.9%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PFV에서 매수자가 자산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율 4.6% 대비해서 매입 경쟁력이 강화가 됩니다. 또한 이는 프로젝트 리츠를 활성화하려는 주체, 특히나 스폰서, 그리고 대형 디벨로퍼, 그리고 대기업에게 계열 리츠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요인입니다. 2025년에는 그간의 고금리를 벗어나고 조달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2024년부터 시장금리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해서 주요 리츠들은 조달금리 하락을 뚜렷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리츠 같은 경우는 2024년 3차례 이상의 회사채 발행으로 내년에 평균 가중금리를 하락을 시켰습니다. 이는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소폭 가중평균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존 예상을 뒤엎는 것이고요. 주요 리츠인 신한알파리츠나 롯데리츠 모두가 전년 대비해서 2025년 평균 조달금리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예상치 못한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2026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2025년 대비해서 가중평균 금리는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들의 수익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가중평균 금리가 100bp 하락할 경우 배당 수익률은 LTV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지만 약 100bp 이상 바로 상승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최종 선물은 결국 배당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조달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리츠들의 배당 트렌드는 2025년부터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리츠와 같이 꾸준한 배당 성장을 보이는 리츠가 있고, 신한알파리츠와 같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특별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그간 고금리로 인해서 배당 하락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배당이 성장하는 턴어라운드형 리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2025년 리츠 시장의 탑픽스는 SK리츠와 ESR 캔달스퀘어 리츠입니다. SK리츠는 회사채 발행의 효과를 가장 톡톡히 보는 리츠입니다. 2024년 2월에는 평균 금리가 4%였지만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3.4%에서 회사채 발행을 성공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리츠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AA- 등급을 가진 SK리츠가 가장 다른 리츠 대비해서 빠르게 조달금리 하락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에 주주 다일루션 없이 SKC타워를 편입을 하게 됨으로써 전사 배당은 연평균 9에서 10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픽은 ESR 캔달스퀘어 리츠입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2023년부터 업계 물류센터의 공급 과잉에 후폭풍을 입었지만 실제 우량 임차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주요 임차인인 쿠팡과의 재계약이 주로 남아있는데 이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만합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도권 물류센터의 공급량은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2025년에는 예년 평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보유한 자산은 모두 A급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트한 수급의 효과를 가장 빠르게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그간 힘들었던 국내 리츠의 배당 회복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츠는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배당이 꾸준히 우상향한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역대급 유상증자의 후유증은 있었지만 그만큼 스폰서 리츠 중심으로 AUM이 상승하고 LTV가 하락하는, 그리고 조달금리가 개선되는 레벨업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 비율을 높인 프로젝트 리츠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형 리츠와 그리고 계열 스폰서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배당 효과인데 조달금리가 하락하고 리츠별로 운용 전략이 고도화가 되면서 그간 겪었던 배당의 부침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배당 트렌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적인 요인과 리츠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은 2025년 궁극적인 주주 환원 방식인 배당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국내 상장 리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리의 변곡점이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상황인 만큼 그간 힘들었던 국내 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